9살짜리 아이가 공항 주차장에서 아빠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10년을 기다려온 아버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 한마디 속에는 9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혼자 울면서 꾹꾹 눌러 담았던 아빠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한 남자가 꽃다발을 꼭 쥔 채 입국장 유리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48살.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로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의 구두는 오래되어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정장 소매 끝도 살짝 헤어진 것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는 달랐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캐릭터 인형,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핸드크림, 손녀를 기다리는 장모님께 드릴 홍삼 세트까지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줄 것만큼은 아낌없이 마련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내 이혜정이 딸 서윤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떠난 건 서윤이가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조기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배우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한다는 게 아내의 바람이었지요. 민석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외로움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러기 아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초 통장을 열면 생활비, 학비, 과외비가 빠져나가고 나면 민석의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썰렁한 빈 아파트로 돌아와 영상 통화를 켜면 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영어로 제잘거리는 딸, 배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 민석은 웃으며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지만 통화가 끊기고 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윤이는 영상통화 속에서 쑥쑥 자랐습니다. 처음엔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가 어느 순간 대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민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통화가 끝난 뒤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놓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일지,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낯선 소리가 되었을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날을 뒤로 미뤘고 명절에는 아내 대신 혼자 처가에 들러 장모님 식사를 챙겼으며 직장에서는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붙여줄 수 있다면 잠 몇 시간 덜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10년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혜정과 서윤이가 입국장 유리문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혜정은 여행 가방을 끌며 걸어왔고 그 옆에는
민석의 기억 속 아기가 아닌 훌쩍 자란 소녀가 걷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배낭을 메고 캐나다에서 산 점퍼를 입은 채 민석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결국 민석이 내뱉은 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더니 아내의 등 뒤로 살며시 숨어버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짐 카트를 잡았습니다. 많이 컸네. 오느라 힘들었지? 아빠가 차 세워뒀어. 이쪽으로 와. 혜정은 반갑게 민석의 팔을 잡았지만 서윤이는 말없이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걷는 그 짧은 길이 민석에게는 몹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어색할 수도 있다고 머릿속으론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혜정이 조수석에, 서윤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며 민석이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가 갈비찜 해놨어. 서윤이 갈비 좋아하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그만 손이 뻗어나와 민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빠,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민석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딸을 봤습니다. 서윤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무릎 위에 손가락을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서윤아. 집에 가야지. 오늘 여기서 어디 자려고? 그냥 가지 말아요. 오늘은요. 혜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집에 가야지. 아이는 그 말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거나 투정을 부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걸 참고 있는 얼굴,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알았어.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근처 공원 쪽으로 틀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셋이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원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벤치 하나에 민석과 서윤이가 나란히 앉았고 혜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왜 집에 가기 싫어? 아이는 한동안 운동화 앞코를 내려다봤습니다. 발이 땅을 긁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 만지작거린 듯 종이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거. 서윤이가 그 종이를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종이를 받아 폈습니다.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인 아직 완전하지 않은 글씨체로 빼곡히 쓰인 편지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민석의 눈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한 줄에서 아빠가 혼자 응급실에 갔대. 할머니가 그랬어. 민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민석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택시를 불러 응급실에 갔고 링거를 맞고 새벽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손녀와 통화할 때 무심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이 걱정할까봐 가볍게 넘기셨겠지만 서윤이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가슴에 꼭 담고 혼자 이 편지를 쓰고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것을 읽고 또 읽었던 겁니다. 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요. 아빠 또 돈 벌어야 한다고 밤에 안 들어오잖아요. 맨날 야근하잖아요.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혼자 응급실 갔잖아요. 나 그 말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영어 못해도 돼요. 공부 못해도 돼요. 캐나다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었는데. 근데 집에 가면 아빠가 또 일터로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싫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 편지만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버텨온 10년, 그 10년의 무게를 이 9살짜리 아이가 혼자 다 받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혜정이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가 들렸는지 혜정의 눈도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혜정은 입술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혼자 응급실에 갔다는 사실, 그걸 아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혜정에게도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보,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너무 멀리 있었어. 미안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윤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자신 앞에 앉아 아빠 걱정에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서윤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민석은 아이의 등을 꼭 감쌌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석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약속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석은 이 약속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바꿔야 한다는 걸.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10년을 돌아온 자리에서 9살짜리 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의 눈물이 이른 아침 공원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비둘기 한 마리가 벤치 근처를 맴돌다 날아올랐습니다. 어디선가 새벽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내려왔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의 욕실에는 칫솔 3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작은 것처럼 보여도 민석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꽉 찼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쓰던 칫솔 하나가 이제 3개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아침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석은 야근 횟수를 줄였습니다. 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돌아왔고 저녁만큼은 집에 있고 싶다고. 처음엔 어색한 눈치가 있었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녁이면 서윤이가 아빠 옆에 딱 붙어서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전학 온 첫날 어떤 친구가 말을 걸어줬는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급식에 오늘 뭐가 나왔는지. 민석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며 들었습니다. 예전의 영상 통화에서는
항상 신호가 끊길까봐 마음이 조급했는데 이제는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혜정은 저녁마다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국. 식탁에 셋이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혜정은 가끔 민석의 얼굴을 몰래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볼, 눈 아래의 다크서클. 10년 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말없이 국을 한 그릇 더 떠줬습니다. 아파트는 넓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살던 투룸, 가구는 낡고 벽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이제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혜정의 목소리와 민석의 기침 소리가 섞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집을 집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인테리어도 어떤 넓은 평수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윤이가 앞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 민석이 웃으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혜정이 민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위해 10년을 버텼구나. 아니, 이 장면 하나가 10년의 공백을 모두 메워주는구나. 가족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거리도, 어떤 시간도, 어떤 서먹함도 결국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가 공항 주차장에서 집에 가면 안 돼요라고 속삭였던 그 말은 사실 아빠가 너무 걱정돼요. 아빠가 아프면 안 돼요. 아빠를 잃기 싫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압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님을. 자리를 지키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원한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원한 것도, 어쩌면 민석 자신이 가족에게 바랐던 것도. 공항은 이제 민석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의 공항은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 혼자 주차장으로 돌아오던 곳. 그런데 이제 그 공항은 새로운 시작의 기억으로 덮였습니다. 9살 딸이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내 아빠의 손에 쥐어주던 그날 아침의 기억으로. 민석은 오늘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서윤이가 뛰어나올 겁니다. 아빠 왔어. 하고 혜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 겁니다. 밥 먹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민석은 넥타이를 풀며 웃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텼다고 생각하면서. 세 개의 칫솔이 꽂힌 욕실, 셋이 둘러앉은 밥상, 아이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거실. 그것이 민석이 10년 동안 진짜 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눈길을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서윤이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바로 옆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